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이분과 함께합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돌면서 음식료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라면 가격 오른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네. 이제 우유 가격도 오른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농심이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그런지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농심, 오리온, 푸드나무,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관점에서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기존에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좀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다가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이제 하방이 좀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당 부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녹아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온 상태에서 아마도 최근에 신용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투심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 참아서 오늘은 흔들린 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지켜주시고요. 음식료 업종은 시장과 상관없이 봤을 때 3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라면의 판가 인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음식료 업종이 좀 주목이 되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한제분이라든가 메일유업이라든가 롯데칠성, 오리온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을 좀 모아간다는 취지에서 해당 업종의 섹터의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악재 같은 것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켜주셨네요. 일단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이트질러와 같은 이제 술 관련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하방에 있을 때 좀 탄탄한 종목을 모아 가셔야만이 추후에 시장이 개선이 됐을 때 처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농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인상 효과 기대라는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좀 약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16일부터 국내 라면 판가가 평균 6.8%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농심은 지금 HTS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네. 주봉으로 좀 열어놨습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주봉으로 보면은 전 저점에서 저점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에서 4분기 모멘텀을 보고 서서히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보다는 하반기에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도 알아볼까요? 네, 이제 중장기로 좋은 종목을 모아가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손절 라인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감안하시는 분은 하방을 좀 제한시키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29만 7천 원인데요. 네. 29만 3천 원. 좀 짧게 하방을 제한하고요. 상방은 40만 원까지 열어놓고 좀 길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품료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농심으로 주셨고요. 조금은 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짚어드릴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호재, 지금 철강주 주목할 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은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철강주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해보자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좋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하방에서 끌어올릴 만한 글로벌 이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단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인프라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 하면은 우리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철강주가 네.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 하면 당연히 뭐 지금 향후에 그 신세계 확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시의 이제 발전 설비보다는 전력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긴 한데요. 여기에 또 많은 또 철강들이 소요가 될 것이고 철강주의 어떤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하면은 관련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하이스틸이라든가 동양철관, 한국주철관,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가는 좀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주시하시면서 결국은 인프라 투자에 의해서 돈이 시장에 유입되면은 결국 해당 종목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방송의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철강 감산 기대감이 생각보다 감산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철강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되는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강도가 좀 다소 정책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탄소 중립, 철강 감산 이런 부분은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를 안아가고 있는 철강주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지켜볼 만한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실 부장님께서 철강주 여러 차례 짚어주시면서 네. 다양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은 포스코는 현대제를 봐야 네. 되겠지만 저는 좀 저평가된 종목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세아제강 지주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세아제강이요. PBR로 0.5배 수준 좀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고 ROE가 한 8.89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고요. 2분기 대비해서 2분기 후에 점차적으로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특히나 이제 글로벌 해상 풍력이라든가 LNG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조물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는 주목하셔야 되고 세아제강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쌀 때 모아가신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 10일에 13만 7천 원, 13만 7천 원 정도 가격을 형성한 후에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과매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서서히 거래량도 이렇게 쭉 빠졌다가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조금만 받쳐주면은 철강주 중에서 세아제강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분할해서 모아간다면은 세아제강에서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평가 종목입니다. PBR이 0.5배 전후 정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철강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견조했지만 글로벌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로 앞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계신 오늘의 종목 세아제강으로 주셨고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16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0만 원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참고해 보셔서 철강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